안녕하세요. 고분자 콜로이드 연구실 장비 소개를 맡은 정수희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주요 장비는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기와 나노 입도 분석기, 접촉각 측정 기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기란 물질의 광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샘플 내에 있는 타깃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분석 장비입니다. 광학적 성질에는 흡광, 형광, 발광이 있습니다. 흡광이란 말 그대로 물질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말하고, 형광이란 물질이 특정한 파장의 빛의 자극을 받아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안정된 고유의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다른 파장의 빛을 발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발광이란 반딧불과 같이 발광 효소인 루시퍼레이즈, 루시페린, ATP 반응으로 빛이 스스로 발산하는 현상입니다. 이들의 더 자세한 원리와 방법, 장비가 사용될 수 있는 분석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흡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물질에 의해 흡수되는 빛의 양은 흡광도, observance라고 하는데요. 빛을 받은 전자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낮은 전자 궤도에서 높은 전자 궤도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전자 궤도의 특성에 따라 흡수 파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흡광도는 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른 값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시료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타겟 성분을 정량하는 방법을 흡광광도법이라고 하고, 이 흡광광도법을 다양한 실험에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흡광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광도는 물질에 의해 흡수되는 빛의 양입니다. 물질에 빛이 흡수되려면 해당 물질에 빛을 투과시켜줘야 합니다. 흡광도는 이 투광도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 빛을 비추었을 때 비추어진 빛의 양에 대한 투과하는 빛의 양의 비율을 투광도 T라고 하는데, 흡광도는 투광도의 역수의 로그를 씌워준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램버트 법칙과 비어 법칙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흡광광도법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DPPH, ABTS 항산화능 실험과 약물 방출 실험, 핵산 단백질 정량, 엘라이자 등이 있고, 그 밖에 다양한 실험에서도 흡광광도법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광입니다. 형광은 물질이 빛의 자극에 의하여 에너지 준위가 올라갔다가 다시 고유의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빛을 발산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형광을 이용한 실험은 특정 빛 에너지를 받은 형광 물질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되돌아갈 때 방출하는 특정한 빛을 검출함으로써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형광 물질이 흡수하는 특정 파장의 빛, 그리고 그 현상을 익스테이션이라고 하고, 방출하는 특정한 빛을 이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광 실험의 경우 형광을 내는 분자종이 비교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흡광광도법보다 응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흡광에 비해 방해 물질이 거의 없고 높은 감도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광은 약물 방출 실험, 일반적인 형광 감도를 측정하는 FI 이외에도 형광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 기법이 있습니다. 분자 간의 상호작용, 접근성 등을 볼 때 활용하는 형광 실험 기법인 FRET, 분자의 이동성을 볼 때 활용할 수 있는 FP, 란단 계열의 형광 물질을 사용해서 감도를 높인 방법인 TRF, 그리고 TRF와 FRET을 합한 TRF FRET 실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호모지니어스 어세이, 바이오케미컬이나 셀 베이스 어세이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발광은 루시퍼레이즈, 루시페린, ATP의 반응으로 빛이 발산하는 현상입니다.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발광하는 물질인 루시페린이 발광세포 내에서 생명체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ATP에 의해 활성화되어 활성 루시페린이 됩니다. 이 활성 루시페린이 산소를 만날 때 루시페레이즈라는 발광 효소의 촉매 작용에 의해 산화되어 산화 루시페린이 되고, 이때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시켜 빛을 발산합니다. 형광을 응용한 실험의 일반적인 기본 원리는 ATP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ATP는 아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세포에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기화합물로 세포가 죽으면 분해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발광 과정에서 ATP가 관여하기 때문에 ATP 양이 발광량에 비례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사이토토시시티, 셀 프롤리퍼레이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발광을 이용한 알파 어세이, 그리고 프렛을 보완한 브렛이라는 실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플레이터 리더기는 기본적으로 광원, 파장 선택기, 시료부, 검출기 순으로 구성됩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을 파장 선택기를 거쳐 원하는 파장의 빛을 뽑아내고 그 파장을 시료에 투과시킵니다. 그리고 시료에서 나온 빛 신호를 검출기를 통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광원과 시료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원은 흡광도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파장의 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텅스텐 할로젠 램프와 제논 플래시 램프를 사용합니다. 텅스텐 할로젠 램프는 가시광선 출력이 강하고 자외선 출력이 약한 램프입니다. 빛 세기가 일정하고 수명은 짧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논 플래시 램프는 가시광선 뿐만 아니라 자외선 영역의 실험도 가능합니다. 측정시마다 프레시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수명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램프에서 사용 가능한 파장은 보시는 것처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하실 영역대에 맞춰 맞는 램프가 장착되어 있는 기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음은 시료부입니다.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제품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샘플 배출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 실험실에서 보유한 시료부는 플레이트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큐벳으로 측정할 수 있는 UV 흡광도 기기도 저희 실험실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큐벳은 일반적으로 UV-비스 스펙트럼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한 번에 한 개의 샘플을 측정할 수 있고 1에서 5mm 정도의 다소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1cm 규격의 큐벳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빛의 투과 거리가 1cm 정도로 고정이 되어서 흑광도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측정 가능한 샘플의 개수, 필요한 샘플의 양 등의 측면을 고려하실 때 더 효율적인 제품이 마이크로 플레이트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샘플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필요한 샘플의 양이 96의 기준으로는 50에서 250 마이크로리터 정도로 큐벳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량만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웰 받침의 수직 방향으로 투과되기 때문에 샘플의 양에 따라 패스 레잉스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의 볼륨을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 플레이트보다 훨씬 소량의 시료를 측정하실 수 있는 마이크로 볼륨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이는 16에서 48개 정도의 샘플을 측정할 수 있고, 양 또한 2마이크로리터로 소량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폴더에서 플레이트 레이아웃을 설정합니다. 샘플의 유형과 농도에 맞게 라벨링을 하고 프로토콜에서 흑광, 형광, 발광 중에서 측정할 것을 선택합니다. 저희 실험실 장비는 발광 옵션이 없기 때문에 흑광과 형광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특정 영역의 웨이브렌스를 설정하거나 전체 스펙트럼을 찍을 수 있습니다. 형광을 측정하실 때는 익사이테이션과 이미션 값을 넣어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프로토콜을 모두 설정하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된 값은 리절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플레이트 형식과 리스트 형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측정된 값을 엑셀로 저장하여 파일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제 저희 실험실 연구에서 사용한 예시입니다. 자극에 대하여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PDA 플랫폼을 이용하여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검출을 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플레이터 리더기를 이용하여 호르몬의 용해도 실험과 호르몬에 대한 PDA 색 변화를 흑광도를 이용하여 수치화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실험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